아기가 우는데 왜 바로 안 안아요?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어머니, 아기가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5분만 기다려 보세요. 아니, 내가 몇 명을 키워봤는데 애가 울면 바로 안아줘야지. 여러분, 이 대화 낯익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하지만 격렬한 전쟁입니다. 바로 첫 손주를 둘러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 충돌이죠. 한쪽에는 육아서를 정독하고 소아과 의사의 말을 금과 억조처럼 따르는 젊은 엄마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경험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딪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 세대가 함께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서연 씨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온도계로 물 온도를 재고 정확히 70도에서 분유를 탑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옛날에는 그냥 따뜻한 물에 타서 먹였는데 다들 잘 컸어. 요즘은 권장 방법이 달라졌어요. 세균 번식을 막으려면 세균. 너무 깨끗하게만 키우면 오히려 애가 약해진다니까. 대화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립니다. 서연 씨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오후 2시, 아기의 낮잠 시간입니다. 서연 씨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방을 나옵니다. 하지만 10분 후 거실로 나온 서연 씨는 경악합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흔들며 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왜 아기를 깨우셨어요? 침대에서 자야 한다니까요. 아이고, 징징 울길래 안아줬지. 품에서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내 남편도 다 내 품에서 재웠어.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다 뭐예요? 몇 주 동안 공들인 수면 교육이 한순간에.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도와주려고. 그날 저녁 갈등은 절정에 달합니다. 시어머니가 한의원 약봉지를 꺼내 든 것입니다. 우리 막내 키울 때 태열심했는데 이거 먹고 말끔히 나았어. 손주도 피부가 좀 건조한 것 같아서 한약 좀 지어왔어. 어머니, 안 됩니다. 3달 된 아기한테 한약은 절대 안 돼요. 야, 내가 몇 명을 키워봤는데 한약이 얼마나 좋은데. 너무 책만 보지 말고 어른 말 좀 들어. 소아과 선생님이 돌전에는 모유랑 분유 말고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래요. 아기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요. 의사가 뭘 안다고. 경험이 답이야. 서연 씨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홀로 남아 허탈하게 앉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 상처받는 두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며느리 서연 씨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31살 대기업 과장 출신인 그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맡으면 철저히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전문가 의견을 구했죠.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 확인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베스트셀러 육아서 10권을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 발달심리학자,
수면 전문가의 강연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서연 씨에게 육아는 과학입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생후 6개월까지가 중요하고 수면 교육은 4개월부터 시작해야 하며 영양 섭취는 원령별로 권장량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히 따라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도 압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매일 밤 아기가 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아기가 힘든 건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더 전문가의 말에 매달립니다. 육아 커뮤니티에서 매일 정보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소아과에 전화합니다. 이것이 첫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식을 무시할 때 서연 씨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밤잠 포기하고 온 신경 쏟아서 키우는데 그냥 옛날 방식이 최고라고 하시면 내 노력은 뭐가 되는 거지? 게다가 며느리라는 위치가 말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의에 어긋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사깁니다. 이제 시어머니 순옥 씨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65살 그녀는 1980년대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육아서는커녕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도 없던 시절이었죠. 시댁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고 동네 선배 엄마들에게 물어보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분유 온도를 재지 않았고 소독도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기가 울면 바로 안아줬고 힘들 때는 한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것이 순옥 씨에게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면 애들이 이렇게 잘 자랐을까? 다들 건강하고,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는데. 순옥 씨가 보기에 며느리의 육아는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왜 아기가 우는데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재나요? 왜 분유 하나 타는데 온도계를 쓰나요? 자신은 그렇게 안 해도 아이들이 잘 컸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요즘 아이들이 더 약하고 알레르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깨끗하게만 키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순옥 씨도 사랑하기 때문에 돕고 싶어 합니다. 첫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육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언이 거절당할 때마다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도와주려는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말을 너무 안 들어. 특히 한약 같은 전통 방법을 제안했을 때 딱 잘라 거절당하면 자신의 삶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도 며느리 시절 시어머니를 모시며 힘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는데 또 조심스럽게 눈치를 봐야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아기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정보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좋은 육아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며느리에게 육아는 과학이고 시어머니에게 육아는 경험입니다. 며느리는 데이터를 믿고 시어머니는 본능을 믿습니다. 며느리는 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시어머니는 어른의 지혜를 따릅니다. 누가 옳을까요? 정답은 둘 다 어느 정도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히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됩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입니다. 첫째, 역할과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누가 주양육자인가요?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나요? 법적으로는 부모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시어머니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닙니다.
가족 내 위계가 존재하고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경계가 애매해집니다. 둘째, 존중의 형태가 충돌합니다. 며느리는 주양육자로서 자율성을 원합니다. 시어머니는 어른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존중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셋째, 직접 대화가 어렵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직접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는 속으로 사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모릅니다. 넷째, 정보 격차가 큽니다. 며느리는 최신 육아 정보에 접근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내 경험상이라고 대응합니다. 두 지식의 형태가 평행선을 달립니다. 다섯째, 감정이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엄마로서의 자존감이, 시어머니에게는 삶의 가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의견 차이도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며느리 말을 들으세요 또는 시어머니를 존중하세요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남편, 아내,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 정식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역할과 원칙에 집중합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와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 역할을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명확히 합의해야 할 것들을 정합니다. 주양육자는 부모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역할은 지원자입니다. 의료적 결정은 반드시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A사 용지에 육아 원칙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수면은 아기 침대에서, 수유는 3시간 간격, 분유는 70도 이상 물 사용, 손 씻기 필수, 약은 부모 동의 필요. 이런 문서가 있으면 어머니가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우리가 함께 정한 원칙 기억하시죠? 라고 부드럽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도 의사의 말은 존중합니다. 소아과 방문 시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가세요. 선생님, 아기가 울 때 바로 안아주는 게 좋을까요? 어머님, 아기가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5분 정도 기다려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의사가 전문가로서 설명하면 시어머니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시어머니의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살리세요. 어머니, 수유 후 트림 시키실 때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안아주시면 아기가 정말 편안해 하더라고요. 아기 직접 돌봄이 아니라 엄마 지원과 감정적 응원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남편입니다. 엄마, 아내가 주양육자이고 아내 방식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엄마는 힘들 때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그게 제일 큰 도움이에요. 엄마, 아내가 주양육자이고 아내 방식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편이 양쪽의 통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물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저희끼리 해볼게요. 다음 주에 다시 와주시면 좋겠어요. 명확한 경계가 오히려 관계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가끔은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루틴이 깨져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잘 자라지 않습니다. 수면 교육을 받은 아이도 잘 자라고 할머니 품에서 자란 아이도 잘 자랍니다. 육아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해로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과 긴장입니다. 엄마가 우울해하고 할머니가 서운해하고 집안 분위기가 차가우면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며느리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은 정말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주양육자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주도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내 말대로 하면 돼가 아니라 힘들지? 내가 옆에 있을게라고 말해주세요. 남편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눈치만 보고 있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를 그으세요. 그리고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금방 자랍니다. 1년만 지나도 많은 것이 달라지고 3년 후에는 지금의 갈등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실천해 보세요. 가족회의 날짜를 잡으세요. 육아 원칙서를 작성하세요. 소아과 방문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세요.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